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월 1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2월의 첫째 주 경마는 이 다음 주 설 연휴 휴장 전 마지막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휴장 전의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다수의 경주에서 상당히 혼돈도가 높은 경주가 많이 눈에 띄고요. 자, 지난주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이 부산 경마, 이 복병마의 선전. 자, 이번 연휴 전 마지막 경마 이래도 지속되리라 봅니다. 해당 경주 복병 전력 또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자, 지중해의 작은 국가점 모리셔스에서 이번에 한국 경마에 처음으로 기승하게 된 요하니스 폴리스 기수가 이번 금요 경마, 부산 경마부터 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리셔스와 아랍에미레이트, 독일 등에서 기승 경험이 있는 요하니스 기수, 과연 이 한국 부산 경마에 얼마만큼 이 적응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 경주 거리가 늘어났던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훈련 매우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번 편성에서만큼 선입정제까지 가능한 어메이징 위너 선입후의 뒷신발이 가능한 편성으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7번 해피코리아라는 말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본래의 초반 스피드를 발휘한다면 이번 경주 앞선에 가담할 수 있는데 앞선에 나설 말들 중에 가장 잠재력 좋은 말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는 정상 출발 후에 버티기 가능한 편성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슈저스트 킹덤도 도전이 이번엔 가능합니다. 이번 경주 앞두고 훈련 상태가 다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본래의 능력 발휘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추천드릴 말로 판단됩니다.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도 꾸준하게 걸음을 지켜줬던 모습이고요. 역시 동조의 마필류가 병합과 훈련 시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무리 없이 선임을 나설 수 있는 데뷔전 적응마친 8번마 별빛 오름은 우선 관심 세력으로 손색이 없어 보이고요. 모래피한 2선의 자리까지는 충분히 4리 선점이 가능한 구도이기 때문에 상대와 전기가 좋아진 5번 배짱은 권석원 기수라도 이번에는 좀 더 높게 평가하고 강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줄어든 1000m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경주도 1000m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국민스타가 고유의 그 스피드 분명히 직전에 보여준 게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7번 국민스타가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8번 원더풀 스토리는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직전 경주, 더군다나 전개가 꼬인 상황에서도 중반 이어 보여주는 끈끈한 주폭은 여전히 이번 경주 연투 가능성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9번은 원더풀 캡틴은 최근에 후미권에서 몰고 올라붙이는 그 취임력, 타이밍 자체를 좀 더 조여주고 있어서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가치를 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 3km 감량 혜택이 안쪽 게이트 여건이라면은 요 4번 성산 사이먼도 복병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흐름 빠른 레이스의 단거리에서는 이미 검증을 받고도 남은 전력이죠. 5번 이 영성 에이스 도전 1순위로 강조드립니다. 직선 외곽 압도적인 결정력을 보이며 자, 당시 3마신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최단 거리였고 이번에 늘어난 거리 1300m 거기에 2km 감량 혜택 정상주기 쾌제 컨디션 9번 포에버 9의 선정기 대치 충분하겠고요. 외선에서 충돌 피해 콘쳐서 무리한 외선 돌고 그 손에 있는 운영을 펼치면서도 입상이라면 여전히 상대 갑이었던 8번 카스파 프리스는 이번 편성에서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해야 될 텐데 6번 메이킹 승리라는 말입니다. 직전에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본 능력 자체가 매우 우수한 말인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컨디션까지 올라왔습니다. 확연히 올라온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앞선에서 확고한 어떤 능력 우위의 모습 보여줄 거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신규 외국인 기수 요하니스 폴리스 기수는 이 모리셔스 출신이 아니라 지중해 키프러스 공화국 출신으로 정정해드립니다. 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3세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데뷔전 치른 신마들보다는요, 그래도 실전 경험이 있는 외측 게이트 배정받은 마필들에게 일단 관심이 가는데요. 최근에 보여줬던 악벽 순치하고 이번에 실전 변화를 보일 말도 있고 한결 약해진 편성 구도 속에 이번에 첫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1경주 스타트 제가 끊어드립니다. 12마리 6등급 3세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고 내측에 있는 마필들의 변은 좀 더딥니다. 오히려 기대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 모두 바깥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옥석을 잘 가리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데뷔전 보여준 걸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들,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9번마 킹스턴 하버를 중심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행 심사부터도 나쁘지 않은 기본적인 주폭을 보였던 전력이고 1300m에 도전을 했어요. 크게 입상이 대치는 크게 모으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잠재력을 기대했던 마필인데 코너 자체에서 외측 사인기가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된 말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물 먹으러 갔다고 코너에서 아예 사행을 해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경주 자체를 망쳐버렸던 마필입니다. 이후에 재검을 통해서 마필 상태를 좀 점검해보는 모습인데 상당히 달라졌어요. 선두권 나서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중소, 기대는 모습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탄력감 자체도 눈에 띄게 또한 상위 등급 위너 신디라는 마필과의 병합 속에서도 지지 않을 만큼 4등급 마필과의 그 정도 모습이라면 바로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내측이 당연히 빠르진 않기 때문에 빠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9번마 킹스턴 하버를 바로 노릴 찬스로 좀 더 강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선 10번마 투투스피노, 11번 영광의 키스, 12번마 리슨 투미가 좀 눈에 띄는데요. 투투스피노는 데뷔전 자체에서 이제 킹스턴 하버하고 함께 데뷔전을 치렀던 모습인데 킹스턴 하버는 외측 사행으로 고생을 했다라면 투투스피노는 31마신 능력 부진 실격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재검을 치르고 나왔던 직전의 공백전 자체에서 초반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게이트는 좋았습니다만 빠르지 않았던 발주 속에서도 강한 추진 속에서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꾸준한 주폭을 보여줬었죠. 그 스피드가 빠르지 않았다는 단점 때문에 바깥쪽으로 몰려있는 것이 자칫 독이 될 수 있을 거란 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본 능력 자체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을, 성장 가능성을 열어둘 우선적인 마필로 강조를 드릴 필요 있어 보이고요. 11번 영광의 키스는 2억 5천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아직은 힘이 좀 덜 쳐서 그렇지 전체적인 주행 자세나 주폭은 나쁘지 않아요. 데뷔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성장 가능성 11번 영광의 키스도 역시 관심이 크고요. 12번 리슨 투미는 아직까지는 고개가 살짝 높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선두권 가담하는 능력이나 스피드만큼은 경주를 뛰면서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길게 마필을 끌어주면서의 변화 속에서도 충분히 탄력적인 모습도 우수한 모습을 선보여주고 있는 만큼 12번 리슨 투미의 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외선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중 직전 재검 당시 모든 모습 속에서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였던 9번마 킹스턴 하버를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견이 없는 경주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만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마에 대한 생각 저 역시도 갖고 있지만 10번 투투스피노를 그보다 약간 더 우선순위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는 좀 오버페이스였다라고 판단하는데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따라가면서도 힘을 축적한 후에 사코너 후에서도 사코너 이후에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의 말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굳이 초반에 괜히 무리할 필요 없이 선행, 선입 모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개의 자유로움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백동일 의원께서 강조해 주신 9번 킹스턴 하버 착지 분량에 백동일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4행까지 이번 경주 주행시사 때 보여준 달라진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기에 12번 리슨 투미의 선행 고집 안 하고도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 또 11번 영광의 키스 잠재력 더 좋은 말로 판단됩니다. 모두 동의하는 만큼 이번 경주는 백동일 의원을 강하게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는 서로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곽에 몰려있는 마필들의 선정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요. 당일 전광판도 외측 게이트 배정말들에게 상당히 주목을 할 겁니다. 자, 10번 투투 스피노는 작년 12월에 데뷔전에서는 1300m 출전에 실격을 당했죠. 주행이 심사 처음 받고 직전 경주
아예 선행을 나서서 최단거리 1000m 1순환 전력입니다. 모래 맞는 걸 쏙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10번 투투 스피노. 이번에 외곽 게이트 배정이 다소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모래 안 맞고 외선에서 차분하게 힘한배 선입전이라면은 당연히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10번 투투 스피노의 연투 기대치 재차 강조 드려보고요. 9번 킹스턴 하버. 전구원 외측 기대는 악벽. 데뷔전 너무 심하게 기대했죠. 외측으로 코너에서. 자, 훈련 시 악벽이 순치된 모습 속에 망석하면 쉬운 효과가 나타나는지 주행 심사 때 미러 선행 작전 아주 여유 있는 걸음 보였습니다. 데뷔전에 졸전을 뒤로 하고 9번 킹스턴 하버의 변화 기대치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12번 리슨 투미와 11번 영광의 키스도 직전 외곽 게이트 여건을 경험을 해봤던 말이죠. 선이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고 굳이 선행만 한두 이제 말씀드려보면 8번 비욘드가 있죠. 주행심사 때 상위 등급 주행심사 때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펼쳤고 직선에서 약간 주행이 흔들리는 맛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충분한 기본기를 선보였던 말입니다. 신마 요 8번 비욘드 백동일이형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피드감 자체 하나만큼은 가능성 있게 봤습니다. 초반에 가볍게 2선 외곽에 가담하는 모습까지 직선 구간까지 들어서는 시점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 마필들은 히든 챔프라든가 파이니스트 데뷔전 가능성을 보인 전꽃 등 그 마필들과 뛰었다 할지라도 직선 구간에서 보여주는 마필의 여유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훈련 시 완성도도 크게 느껴지지 않은 모습이라서 설령 이 마필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해낸다 하더라도 외선에서 압박해가는 마필들의 그 운영 자체를 버텨낼 수 있기에는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좀 더 힘이 차길 기다리는 마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 스타트 부산 1경주는요. 기대는 악벽이 순치된 모습 속에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가 가장 높습니다. 9번 킹스턴 하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폭경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2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단거리 충분한 기본기를 검증받은 말도 있고요. 최근에 순말과의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습니다만 이번에 암말 편성 출전에 변화를 보일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 일단 외곽의 10번 뷰티풀 마린입니다. 데뷔 후 연달아 착순권에 머물렀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암말 한정 경주 출전하는 형국이고요. 직전 경주는요 이제 서부캣이라는 빠르고 강한 전력의 선행마 편성에서 초반 다소 2선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했습니다만 막판에 좀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죠. 흐름 빠른 레이스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 능력을 선보였던 이 10번 뷰티풀 마린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 국악 자극판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나옵니다. 좀 더 주행의 직진성 보강에 역점을 둔 적절한 승인 장구 착용으로 보고 있고요. 자, 안쪽에 1번 투투웨이 그리고 4번 신흥장수 등이 이제 빠른 선행마로 보이지만 직전보다는 앞선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10번 이 뷰티풀 마린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약편성 호기 입상 찬스를 맞이한 10번 뷰티풀 마린을 우선 강조드립니다. 자, 안쪽에 1번 투투웨이가 작년 12월 14일 데뷔전에서는 외곽 무리한 전개로 무너졌지만 직전 경주 이 코스 1점에 밀어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받아냈고 경합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내며 최단거리 첫 입상에 성공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도 1번 안쪽 게이트 배정받은 이 1번 투투웨이가 인코스 2점의 강공 선행 작전이 다시금 주요할 듯하고요. 최단거리 1000m 1승 기대치가 높습니다. 1번 자 투투웨이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자 5번 메이저 파워가 작년 12월 7일 데뷔전에서는 1300m 3차까지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는 출발 후 400m 점에서 타마필의 진로가 막혀서 주춤거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행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승기수였던 김혜성 기수가 정말 다시금 주행을 안정화시키려고 사투를 벌였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 흐름은 빠르게 진행되는 최단거리 레이스이지만 분명 초반부터 뒤처지지 않고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 응수를 할 수가 있겠고 직전에 주행 방해당한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본 능력 출중합니다. 5번 메이저 파워 강조드리고요.
여기에 12번 마법처럼이 작년 11월 9일 데뷔전에서 4코너에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당시 첫 입상을 차지했는데 직전 경주에는 우후즈 파잉으로 출전도 못하고 취소가 되었죠. 현재 컨디션 하지없는 가운데 게이트는 채 외곽이지만 외곽에서 감아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 딱 입상 시 전개처럼 전개 운영이 가능한 12번 마법처럼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부산 이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단거리 이제는 적응력을 충분히 볼만합니다. 약편 성호기 10번 뷰티풀 마린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성을 잘 읽어주신 것 같고 그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조금씩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뷰티풀 마린 3점째를 맞이한 이번 경주에서 데뷔전 부산 미소라는 마필이라든가 직전에 서부캐시라는 마필 모두 연승가들을 다루고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의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5번 메이저 파워도 잠재력은 충분해 보이고 1번 투투웨이의 인코스 2점 김혜성 기수라면 안쪽에서 선행을 뺏길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높게 평가했고요. 12번 마법처럼도 당일 상태 이상 없다라면 충분히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되겠죠. 4두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은 반드시 언급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좀 질문 드려야겠죠. 9번마 정꽃입니다. 주행심사도 제건 마필들 사이에서 나쁘지 않게 받았고 데뷔전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전력인데 아쉽게도 1300에 도전을 해서 3위권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경주 내용을 판단했을 때는 정말 많이 뛰어줬었죠. 초반에 발주도 늦었고 약간의 충돌 피해 속에 전개로 안쪽에서 갇혔고 그런 최악의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3위권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의미가 좀 크다라고 평가를 해요. 더군다나 거리가 줄어든 가운데 직전 기회를 줬었던 문중원 기수에게 다시 한번 전담을 시키면서 마지막 찬스를 한번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의지나 기본 능력 면에서 9번 정꽃은 이번 편성에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9번마 정꽃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거리 때문에 그렇죠. 거리가 1200 이상이었으면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저도 이제 많이 고심을 했던 말입니다. 과연 9번 정꽃이 직전에 물론 추돌 여파로 초반에 훔이 쳐졌고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좋았습니다만 그 당시 거리가 1300m라는 거죠. 이번에 게이트 외곽 내측으로 빠른 말들도 상당히 많고요. 선입권에서 좀 더 앞선 포지션에서 이 스퍼트가 가능한 말들이 상당히 전력이 강해 보입니다. 또한 직전에 또 앞말 편성에서도 딱 그 정도 전력이었는데 그래서 9번 정꽃은요. 이 거리 적성 때문에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자 이번에 좀 아랫순위로 내려놓은 것이고 차후에 1200m, 1300m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우선 중심마 10번 뷰티풀 마린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 여기에 12번 마법처럼 같은 경우는 파행으로 주기는 길어졌지만 1월부터 훈련을 재개한 모습을 봤을 때 훈련 상태가 충분히 양호하기 때문에 공백 문제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데뷔전에서 이미 가능성을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번 메이저 파워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에 있었던 주행시나 모습을 봤을 때 스피드가 매우 좋은 말로 판단이 되고 MC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경주 중에 그런 방해 요소 그 다음에 1300m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 줄어든 거리에서 더욱 좋은 능력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 역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9번 정꽃 같은 경우는 이번 편성에서 굉장히 후착마로 저도 유력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백동일 위원과 의견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행시사 시 추진 없이도 매우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1000m에서 그 당시 주행시 때 같이 뛰었던 히든 챔프, 파이니스트 워리어 이런 말들과의 어떤 모습이라면 충분히 1000m에서 경쟁을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꽃 같은 경우는 백동일 위원과 의견을 함께하면서 나머지 말은 MC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편성도 잘 만났고요. 빠른 흐름에 선이 끈끈한 전력이 당연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10번 뷰티풀 마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무대에서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꾸준하게
내비치고 있는 말들 상당수가 출전하고 있고요. 직전에 입상 전력도 있죠. 그 말에 연투 기대치는 얼마만큼 있을지, 또한 펼쳐지는 전개 양상과 정주 구도 편성이 어느 정도의 혼돈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충마가 출전하는 편성이고, 훈련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라고 판단되는 복병마들이 동시에 또 출전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추천드릴 중심마 외곽에 있는 9번 영광의 포스라는 말입니다. 데뷔 전 강력한 선행형 말인 서부캣이랑 같이 출전을 해서 결국 우승은 내줬지만 데뷔 전부터 선행 아닌 따라가는 차분한 전개 속에 마지막 직선에서의 뒷심발이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빠른 말이 이번 편성에서는 3번 안쪽에 있는 3번 로즈블릿이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판단인데, 이 말도 사실 지구력의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 선행을 이 9번 영광의 포스가 나서던 아니면 이 로즈블릿을 보내주고 따라가든 충분히 사코너 이후에는 뒷심발이로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에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난 이 9번 영광의 포스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들이 사실 이번 편성은 9번 영광의 포스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지금까지 경주력을 입증한 말들이 없는 후착 혼전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큰 변별력 없는 그동안의 어떤 경주 결과보다는 직전에 비해 훈련 상태가 매우 달라진 말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편성 직전 경주에 비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되는 말들이 몇 마리 있는데, 그 중에서 6번 맵시컬러, 8번 우승스토리, 10번 가속불꽃 3마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적을 내본 적은 없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당시보다 모두 컨디션의 호전세가 뚜렷하고 훈련 시 성장세가 느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후착 혼전 편성, 그리고 후착만큼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도전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확고한 중심마인 9번 영광의 포스를 중심으로 변화가 포착된 잠재력 있는 어린 말들을 후착으로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쉽지 않은 구도 속에서 이제 중심은 서 있는 그런 경주를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9번 영광의 포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직전 이제 서부캣과 출전했을 때 너무 상태가 좋아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천 기수가 기승기가 많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이제 자신 있게 탈 수 있는 마필이라서 저희 이번 경주는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평가하는데, 후차권에서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만 훈련 시 좀 다르게 좀 판단됐던 마필도 좀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저는 온마 투투 캡틴도 좋아 보였고, 그 중에서도 7번만 영봉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영광 포스가 아예 선행을 가든 아니면은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하든, 영봉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1300에 도전을 해서 좀 몰아주긴 했지만 내집 가담 이후에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훈련 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편성에서도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편성인 것도 분명한 모습 인건이와 이번 경주에서 기본 능력으로도 충분히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예 언급이 없어요. 7번 영봉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편성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후착은 굉장히 혼전 편성이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안 되는 말도 확실히 되는 말도 없는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7번 영봉산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직전에 제가 이번 경주에서 훈련 상태가 올라왔다고 판단하는 10번 가속불꽃 언급드린 말인데, 이 말과 같은 경주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영봉산이 사실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경주 그만큼 전개도 사실 외곽 전개로 심섬을 했던 10번 가속불꽃에 비하면 무난한 전개를 또 해낸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번 경주 앞두고 훈련 상태가 10번 가속불꽃이 두드러지게 올랐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7번 영봉산 직전 경주의 어떤 경주력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가속불꽃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4경주는 전형적인 강축의 후착 찾기 성격의 레이스인 듯합니다. 자, 직전에 공백 이후 뚜렷하게 회복세와 힘들어찬 모습 보인 9번 영광의 포스는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말이고, 충분히 기대치가 높은 연투 가능마로 평가를 합니다. 9번 영광의 포스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이 상당히 난해한 구도죠. 자, 우리 위원들이 이제 소개해 주신 말들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지만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액톤파크이자마 11번 퓨전파크입니다.
작년 11월 16일 데뷔전에서는 나키타라는 강한 전력의 빠른 선행마 하이페이스에 참고 한 발 막판에 상당히 탄력적인 끝걸음의 여력을 남기며 착순권의 성적을 냈는데 직전에 1300m 거리 당시에 은근히 서두른 감이 있어요. 외측으로 또한 약간 좀 끌리는 악벽이 도지며 초중반에 힘 소진이 많았던 듯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전형적인 전개 미스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최근 두 번의 경주보다 11번 퓨전파크에게는 앞선이 약한 구도로 보입니다. 3번 로즈블릿이 이끄는 페이스니까요. 아무래도 최근의 두 번의 경주보다는 빠르지 않은 페이스 구도 속에 외곽이지만 자리 잡기에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다면 정규성으로는 11번 퓨전파크도 이번에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드는데 최성진 의원요. 11번 퓨전파크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1번 퓨전파크가 사실 데뷔전에서 1000m 경주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직전 경주에서 기대가 좀 있었던 말인데 사실 크게 12번 게이트에 비하면 크게 외곽 전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전개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데 막판에 너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0m에서의 이 어떤 가능성 보여준 것에 비하면 좀 아쉬운 결과였는데 이번 편성도 또 11번 게이트 또 외곽 전개가 좀 걱정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훈련 상태 자체가 아직은 11번 퓨전파크는 직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모습이 저는 관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11번 퓨전파크는 조금 더 힘이 차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9번 영광의 포스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불안한 인기만 삭제 처리하고 자, 그야말로 이번에 타이밍이 도래한 말, 상태감 좋은 말, 전개상 2점 보일 말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부산 경마에 강한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중반부 승리의 분수령이들 부산 6경주 방송 추천 경주 민병철이가 이번에 확신을 가지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직선거리 가장 긴 만만치 않은 중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통안에 아쉬운 3착에 머물렀던 말, 우리는 그 말을 놓고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바로 안쪽에 2번 권토중래입니다. 자, 이 브리어즈컵까지 출전했었고 브리어즈에서 컵 대상 경주에서도 당시 종반에 압도적인 끝걸음을 선보였던 말, 하지만 상대는 강했고 자, 직전 경주 사실 제 방송 추천 경주였죠. 당시 이제 라운파워의 권토중래를 이 방송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천해드렸는데 자, 당시 승리 스토리가 2착을 하는 바람에 통안에 목차 3착에 머물렀던 말이죠. 그 당시 저도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달라졌죠. 직전 경주의 2번 이 권토중래는 11번 외곽 게이트가 불리했고 경주 여건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막판에 살짝 좀 기대는 악벽도 보였고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자, 레이스 초중반 내측에서 정말 한마디로 꽃전개가 가능하죠. 앞에는 나가지 않더라도요. 편안하게 힘 한 배 전개가 가능하겠고 직선에서의 한 발 월등한 결정력을 이번에는 발휘할 직전의 목차 3착의 서름을 만회할 2번 권토중래. 그야말로 권토중래의 심정으로 이번 경주 중심권의 마필 강주를 드립니다. 자, 4번 이기다가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출중한 기량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당시 4번 이기다는 초반에 추돌 여파로 주춤했습니다만 바로 중속을 발휘했고 막판에는 추진 없이 여유 있는 걸음으로 아주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 오마신차 합승이었죠. 자,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600m 거리지만 지난 1300m 거리에서의 막판 결승선이나 끝걸음의 여력도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승급전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4번 이기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번 청담 블레이드가 발급 질병 등으로 공백이 있었고 공백 이후에 직전 12월 7일 경주에서 고대하던 첫 승을 거두었는데 당시 1600m 거리였죠.
당시 이제 2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 응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 이번에 승급전. 자, 19조에서 31조로 작년 12월 16일 날 이적을 했고 이적 이후에 첫 출전이긴 합니다만 뭐 컨디션은 크게 하자 없어 보이는 가운데 승급전에서도 적정거리 1600m 출전, 전개도 분리할 것 없는 8번 청담 블레이드 강조드리고요. 여기 5번 마차도가 과거에는 살짝 기대는 악벽도 있었습니다만 꾸준하게 주행이 안정화됐고 전력 변화를 보였던 모습 속에 자, 지난 11월 25일 날 작년에 1600m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고요. 자,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모두 아쉬운 3착이었죠. 특히나 5번 마차도 직전 경주는 뒷직선부터 무리하게 외곽 무빙성 전개를 펼치며 힘 소진이 많았던 등 막판에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는데 무리하게 무빙할 필요 없이 원래 입상치 전개대로요. 차분하게 참고 한 발 막판에 몰아쓰는 전력이라면은 요 5번 마차도도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6경주는요. 직전에 통한의 목차 3착을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통해서 만회할 2번 권토 중례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1600m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정거리 출전에 특히나 의지가 강한 마필로 엄선 당일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쾌한 해설 그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 저희 씨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뭐 권토중례의 능력도 좋고 아마 이기다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국산 이제 뉴레전즈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파로 부산에 복귀해서 좋은 모습 활약하고 있는데 이기다 역시 그 뉴레전즈가 미국에서 함께 뛰어왔던 전력이죠. 이기다만큼은 아니더라도 데뷔 전부터도 강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잠재력 높게 평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힘을 실어주고 싶네요. 5번 마차도도 좋고요. 청담 블레이드도 좋은데 사실상 이번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별점 B형 방식으로 치러주고 있기 때문에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3은 이기다라던가 청담 블레이드가 직전에 뛰었던 편성보다 부중이 올라간 것도 분명히 변수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최외곽 12번만 퍼스트 빅토리가 정우주 기수의 기승으로 상대보다도 부담 분량이 좀 더 낮아졌고 레이스 흐름이 직전보다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좀 느려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선입 가능성 위에 한 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12번 퍼스트 빅토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소 이제 게이트 유불리의 영향을 받는 말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9일 날 1600m 우승 시에는 1번 게이트에서 전개 운영을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인데 직전 경주는 당시 은근히 빠른 흐름에 중위권 뭉쳐 전개를 했고 막판에 현격하게 힘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말. 이번 경주가 뭐 앞선이 그리 빠르지는 않아 보여도 게이트 외곽에서 얼마만큼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는데 최외곽 게이트에서 아무래도 앞선 선두 선입권에 진입하려면은 초반에 안쪽으로 인코스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소 힘 소진이 있을 듯합니다. 안쪽 내측에서 선두 선입권에서 또한 결정력이 월등한 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이 좀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차후에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MC의 방송 추천 경주인데 여기에 이제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말 외곽에 있는 9번 인터셉트도 가세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충분히 잘 뛰어줬고 5등급에서 이미 우승을 거둔 말이고 사실 12월 29일 경주에서는 안쪽에 갇히는 인터셉터 이 말이 사실 모래 맞으면서 안쪽에 갇힐 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직전 경주는 3번 게이트였는데 이 다시발 기수가 의도적으로 외곽으로 빼면서 결국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9번 게이트 앞선 선입권에서 자유롭게 중소를 발휘한다면 뭐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9번 인터셉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주 여건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일단 1600m 중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형국이고 직전에 잘 뛰었습니다만 직전보다는 이번 경주 편성이 좀 강해 보입니다. 또한 별정 비용 조건에 직전 대비 3.5kg나 대폭 올라간 부담 중량이 그야말로 부담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9번 인터셉터 자, 이번 경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는요. 코스 이점에 전개를 직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힘원배 전개가 가능합니다. 목차 아쉬움을 만회할 2번 권토 중례를 중심으로 자,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서 당일 상태감 최상의 마필 또한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안말 한정 경주로 펼쳐지는 부산 7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깜짝 입상하며 직전에 정말 탄성을 불러일으켰던 말 과연 이번에도 될지, 또한 직전 입상 이후 승급전 나서는 말, 한발 부족으로 착승권 언저리 맴도는 말에 변하기 대치까지 다각도로 보면은 은근히 도전 세력들이 많은 접전 레이스로 예측됩니다. 이 부산 7경주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7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중심만 한 마리가 포착이 되는 경주입니다. 바로 8번 전사의 질주입니다. 이 말은 선행을 고집 안 하고 앞선에서 자유롭게 전개를 하면서 4코너 이후에 직선에서 뒷심발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주행 습성이 좋은 말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빠른 말이 크게 많지 않은 편성이고 안쪽에 있는 1번 날개라 펴라 정도인데 이 말 보내주고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뒷심발이로 얼마든지 이번 편성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말 8번 전사의 질주 강조드립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컨디션이 매우 올라왔다고 판단되는 말인데 10번 미라클 앨리스입니다. 직전에는 공백 이후에 사실 완벽한 컨디션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출전했는데 결국엔 늦발까지 하면서 완전히 경주를 망쳤습니다. 앞선 선행형 전개를 했을 때 분명히 현등급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매우 회복된 이번 편성이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되고, 외곽에 있는 11번 아토미지도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직전 경주 당시에 컨디션이 분명 올라온 모습은 포착이 됐지만 제가 언급은 드리고 강하게 정말 추천을 못 드렸던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말입니다. 이번 경주도 여전히 좋은 모습 훈련 상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직전에 어떤 좋은 모습이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병으로 5번 위닝길리라는 말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모래 예민한 말이고 항상 외곽 전개를 해서 좋은 성적을 그동안 거두었던 말인데 직전에는 2번 게이트 안쪽에 갇히면서 모래 맞고 완전히 모래 맞고 갇혀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 모습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는데 훈련 상태 매우 올라온 만큼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8번 전사의 질주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같이 보는 맥락이 좀 비슷하네요. 개인적으로 8번 전사의 질주는 직전 경주 너무나 좀 어이없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게이트 일단 상당히 빨랐습니다. 근데 옆에서 안쪽에 붙어 나오는 마필이 있다 보니까 기승했던 프랑스어 기수가 너무 제어를 했어요. 그러다 따라가는 전기를 선택을 했는데 코너 내측에서 또 모래를 맞고 또 순간적으로 밀려버렸죠. 직선 들어선 진로까지 막히고 정말 최악의 레이스였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타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기수 이제 3번의 기회를 얻었는데 이 마지막 기회를 분명히 살려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저 역시도 함께 응원해보고 싶고요. 안쪽에는 1번 날개를 펴라가 휴양 이후 계속 좋아지고 있고 1300 거리 경험이 좀 필요했었던 직전의 경주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하고도 저 정도의 걸음이라면 인코스 2점은 무조건 살려나갈 수 있기에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1번 아토미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 상태도 좋았지만 직전 경주 운영 자체가 크게 입상에 대한 의지가 좀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외곽 쪽을 돌았습니다. 모래 안 맞기 위해서. 무리한 외선을 돌고도 걸음을 남겼다는 점에서 살아난 아토미지의 선전 저 역시도 동의해보고 싶고,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3번은 천상오름도 상대들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직전의 경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한 구도에서의 이제 6만시가 낙승이긴 해요. 하지만 스피드만큼은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가담이 가능한 전력이고 여전히 가벼운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3번 천상오름도 가능성은 좀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최성진 위원, 3번 천상오름도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성장세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꽤 높이 평가하는 말이기 때문에 5도의 마지막으로 배치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말입니다. 승급전에 강해진 상대가 부담이긴 한데 백동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전 경주 상대는 약했다고 해도 어쨌든 굉장히 여유 있는 우승이었습니다.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말이고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 사실 1번 날개를 펴라부터 외곽에 있는 8번 전사의 질주 경우에 따라서 10번 미라클 앨리스 등등 이런 선행형 말들의 경합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가능성은 있지만 또 이런 경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또 강한 상대를 대상으로 검증도 필요한 말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번 천상오름은 승급전에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이 8번 천사의 질주는 지난 11월 30일 경주에서 고대하던 첫 승 달성 시 프랑스어 기수의 기승이었고 그 당시부터 계란형 큰고리 제갈 승인자구 최경 이후 부조에 대한 수능도가 상당히 좋아진 면모 속에 실전 변화를 보였죠. 자, 직전 경주는 우리 위원들이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전개상의 미스가 컸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옆 8번 전사의 질주 당연히 편성호기 만났고 전개도 불리할 것이 없기에 8번 이 전사의 질주의 선전기 대치 충분해 보이네요.
1번 날개랄 펴라가 이번에는 1번 게이트 들어왔고 은근히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특출난 선행과 없는 편성입니다. 단독 선행을 받아낼 수도 있는 편성이고 선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내선 인코스 2선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1번 날개를 펴라가 되겠고 7번 데이스타도 자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불리함 중위 외곽 돌고도 이 코너에서 이제 다소 이제 외측으로 전개가 밀린 악재가 있었죠. 재차 이제 몰아붙이는 걸음을 선보였던 말인데 이 7번 데이스타. 자 그래서 최성준 의원 전개 유리해진 1번 날개를 펴라 그리고 7번 데이스타 두 마필 모두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제외하신 이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날개를 펴라 같은 경우는 뭐 이 말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편성이 앞선에서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8번 전사의 질주가 직전에 걸음을 남겼던 부분, 또 10번 미라클 앨리스 컨디션이 올라왔고 이 말도 아주 강하게 선행형 전개를 하는 그런 부분,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마리도 외곽에서 앞선에 가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경합성적이 펼쳐지는데 1번 날개를 펴라 직전에 비해서 훈련 상태가 크게 뭐 좋아졌다라고 전혀 저는 판단이 들지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8번 전사의 질주와 10번 미라클 앨리스는 굉장히 컨디션이 올랐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 경합을 하게 될 경우에 외곽에 있는 이 두 마리에게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7번 데이스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직전 경주 훈련 컨디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덜 받는 말이었지만 방송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국엔 좋은 모습을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못했고 가능성까지는 보였지만 결국엔 약간의 그 부족한 모습 이번 경주도 뭐 크게 직전만큼은 좋은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는 데다가 직전에 이미 한계를 좀 보여줬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제외하게 됐습니다. 네, 부산 7경주는요. 자, 직전에 정말 전개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충분히 만회 가능할 듯합니다. 바로 8번 전사의 질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법경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3세마 9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신예 3세마들 대거 출전했고요. 작년 12월 30일에 함께 뛰었던 마필 간의 리턴 매치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전 경주 함께 뛰었던 말들이 당시에 1000m였는데 이번에 늘어난 1300m 직전에 입상 순위와는 상당히 다르게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경주고 또한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 왜 1300m 데뷔전을 치룰까라는 부분까지 자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는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1300 혼합 4등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 뛰었던 마필들을 리턴 매치 형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마필들 자체에서도 뭐 그 안에서 뛰었던 마필들 안에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누가 더 잠재력 자체가 뛰어난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다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 더 빠르다 평가하기도 어려운 선행 부재 편성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마필은 누굴까요? 바로 외선에 있는 9만 오칼라트급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19주에 이제 고가의 마필인데다가 도입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그 관심만큼의 능력은 좀 아쉬웠었죠. 연습 주행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했었고 도민일보배에서는 너무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결국 또 기대만큼의 성적은 아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부여받았었는데 또 아쉬운 3착이었죠. 하지만 직전 경주는 부진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편성이었어요. 초반에 몰고 나섰습니다만 어찌됐든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서 선입권 좀 처진 전개를 펼쳤었는데 당시 코너에서 3번 마필이 사행을 하면서 그 마필과의 충돌 피해 때문에 마필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졌습니다. 그 운영 속에서 밀린 전개를 펼치고도 3위권까지 권력을 끌어올렸다는 것은 의미가 커요. 늘어난 1300이라면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은 이번 경주에선 힘 자체에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8번마, 9번마, 오칼라트급은 첫 입상에 호기를 분명하게 만났다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순위 도전권 세력들 5번마 진짜 강자, 8번마 말리부별, 그리고 안쪽 2번마 리턴 오브 섭서디가 눈에 띄는데요. 5번마 진짜 강자 같은 경우에는 4전 만에 이제 입상을 거뒀지만 주행심사부터는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이었어요. 데뷔전 자체에서 뭐 퍼스트 체인저, 컬링 타임, 2전째는 바벨 드림, 3전째는 뭐
1300에 도전을 해서 아쉽긴 했다 할지라도 직전에 외선 중앙권에서 빠르게 가담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근석을 지켜냈기 때문에 빠른 만필이 많지 않은 이번 구대에서 선두권 레이스 장악까지 노려볼 수 있는 6번마 진짜 강자는 5번마 진짜 강자는 이번 경주에서 연투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마 말리부별도 데뷔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 모래에 대한 민감성을 좀 노출해줬던 모습인 것 같아요. 후디엄 때문에 조금 데뷔전이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데뷔전 밀린 전개 이후 직선 들어와서 모래를 피한 자리에서의 추진 시에는 탄력감이 여유가 많았던 전력이에요. 느슨한 거리 외선에서의 전개, 특히나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실바 기수의 기술이라면 한층 변화된 걸음들 기대를 걸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리턴 오브 섭서디도 잠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역시 이제 마필 자체가 이제 직전 경주 아까 말씀드렸던 오칼레트급을 방해했던 그 3번 마필이 이제 리턴 오브 섭서디였는데요. 리턴 오브 섭서디도 앞선 마필에게 방해를 받았던 거였어요. 선입을 따라가다 그 마필이 너무 이제 갑자기 진로를 막아버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왔었고 오칼라트급과의 충돌에 있었었죠. 그 충돌 피해 때문에 리턴 오브 섭서디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내측 최적의 선입이라면 이 마필 역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직전 악재를 떨쳐낼 잠재력 우위의 마필, 상대 잘만한 9번마 오칼라트급을 강조드리면서 그 마필을 필두로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역시나 이번 경주도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9번 오컬라 특급, 저 역시 이번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중심마, 가능성 아주 높은 말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8번 말리부별, 여기에 2번 리턴 오브 섭서디까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직전 경주에 비해서 훈련 상태가 매우 올랐다고 판단되는 말이 있어서 그 말에 대해서 좀 복병으로서의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데 7번 자이언트 캡틴입니다. 역시나 19조의 말답게 훈련 상태가 굉장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잠재력이 서서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이 말이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안쪽에 완전히 갇히면서 정말 최악의 전개를 펼쳤는데 이 말의 중속이 워낙 혈통 주행 습성상 중속이 충분히 좋은 말로 판단하는 만큼 또 훈련 상태 매우 올라온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백동희 위원은 이 말의 훈련 상태 올라온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훈련 상태가 만약에 좋아졌다고 판단된다면 이 말이 이 편성에서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이언트 특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뭐 19조의 신마에다가 고가의 마필이면 우선은 봐야 됩니다. 우선 능력이 미진했던 뛰었던 언제 이 마필들이 변화를 가져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데뷔 이후에 이제 세 번의 경주가 물론 상대들이 강했다 하더라도 갇혔다 하더라도 마필이 보여주는 기본 능력 자체가 아직은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훈련 패턴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외에 소개를 드렸던 마필들 자체도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해줬고 성과가 좀 더 컸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여준 걸음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던 7번 자이언트 캡틴은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옳다라고 좀 느껴졌던 마필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19조에서 두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7번 자이언트 캡틴, 9번 오컬라 특급. 두 마필 공히 1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 중에 9번 오컬라 캡틴은 지난 11월 달에 경남 도민을보에 출전할 정도로 은근히 마방에서도 기대치가 높은 작년 2세마 신분이었는데 올해 3세마가 됐고요. 직전 경주는 외선에서 중위 외곽 3선 돌고 초반 약간 좀 방해 여파 어느 정도 이겨내며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당시 경주를 봤을 때 9번 오컬라 특급은 향후 초반에 전개가 잘 풀리고 경합 없이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또한 늘어난 거리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겠다라고 이제 복귀 노트에서 제가 평가를 해놨는데 딱 이 편성이에요. 그렇죠. 9번 오칼라 특급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 매우 높은 말로 평가합니다. 8번 말리부 별도 직전에 다소 초반에 발주 이후 초반에 전개가 후미로 처진 가운데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죠. 하지만 탄력적인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고 늘어난 거리 유리해 보입니다. 8번 이 말리부별. 여기 5번 진짜 강자는 요 편성에서는 은근히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레이스로 보입니다. 직전에 짜잔이라는 능력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 이 선 외곽 돌고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5번 진짜 강자. 여기 10만도 있습니다. 4번 브레이브 킹덤입니다. 자, 주행 심사 때 발주가 좋지 못한 가운데 최후미 찾았던 말인데 직선에서 외곽 막판에
채찍 동력 추진 시 상당히 탄력적인 끝걸음이 여력을 남기며 향후 가능성을 내비쳤단 말입니다. 주행 심사를 상위 등급 재검과 함께 뛰었고요. 단지 주행 심사 때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그 단점 때문에 착수는 뭐 4번째, 5번째 들어왔습니다만 상대 강한 주행 심사 그 편성이었고 이번에 데뷔 전 그렇죠 1000m가 아닌 1300m에 출전을 합니다. 발주도 보완했고 망사가면도 씌웠고 백동일이언 요 4번 브레이브 킹덤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마필인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뭐 망사가면을 씌우면서 모래에 대한 민감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것도 인정은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기대는 마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행 심사에서도 분명히 탄력적인 걸음 보이긴 했습니다만 코너 이후에는 계속 마필 자체가 기대는 것을 기승자가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마필이어서 저는 이제 어찌됐든 힘이 차이는 마필들이 먼저 눈에 띄었던 편성이라서 4번 브레이브 킹덤은 한 번쯤은 경험을 좀 뛰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추천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3세마 경주 8경주는요. 자, 그야말로 편성 호기 적정거리 출전합니다. 바로 9번 오칼라 특급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출발 후 직선관이 가장의 1600m 레이스 부산 구경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편성이지만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의 윤곽은 드러납니다만 중심 마필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하느냐 그 부분이 최대 포인트가 되겠죠. 자, 5번 대지 챔프입니다. 연전 연승을 이어가다가 지난 12월 2일 날 2세마 최강자를 결정했던 브리어즈컵 대상 경주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그 대상 경주에서는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직전 경주 1300m 출전 외선 2선 적극적인 레이스로 역시 일반 편성에서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선보였죠. 자, 이번 경주 늘어난 16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전개상 앞선에서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요. 중거리는 너끈히 이겨낼 스피드와 스태미너까지 겸비한 말로 5번 대지 챔프를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잔축이 2번 라온파워입니다. 작년에 평골절 돌편 제거 수술 이후 복귀를 했던 말이고 직전에 드디어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직전 12월 30일 경주 제가 중심마로 당시 강조를 드렸던 마필이었죠. 직전 당시 뭐 광화문 시대 그리고 딥마인드라는 당시 인기마들 과외 선두 경합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승급전에 3.5km나 감량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1600m 출전합니다. 옆에 있는 3번 굿댄서가 선행이고 2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한 감량 혜택까지의 2번 라온파워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높겠고요. 8번 닥터 썬더입니다. 작년 10월 데뷔 전부터 좀 기대되는 악벽을 노출했던 말인데 이후 경주에서는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좀 불안성은 있어요. 직전 경주는 뭐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초반 발진 불량, 급격하게 내측으로 기대며 마필의 속도가 저하되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하지만 역시 말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마필. 당시 200m 초반 200m까지 내측으로 급격히 기대며 경주 레이스 운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이후 중속을 발휘했고 코너드라 직선에서 아주 월등한 결정력을 보이며 직전 당시 5번 대지 챔프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정말 대단한 어떤 능력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이제 망사능가면 재착용을 하고 출전하고 있고요. 발주 훈련 시 양호한 발주 이탈 능력까지 보였습니다. 실전 발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발주 이후에 초반 스피드가 저하가 되지 않는 발진 불량기가 사라졌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기본 기량은 상당히 뛰어난 말이고 역시 중거리에서도 빛을 발할 8번 이 닥터 썬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굿댄서가 역시 최근에 연승의 상승세 자,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던 좋은 능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뭐 단순한 편성의 단독 선행으로 보이네요. 3번 굿댄서의 선행 1승 기대치까지 있습니다. 결국 부산 구경주는요. 자, 늘어난 거리에서도 전개 2점, 선입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5번 대지 챔프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는 시각 자체는 상당히 일치하고 이제 우선순위 부분에서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 굿댄서라는 마필 자체가 이번에도 승급전 연속 승급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뭐 워낙에 보여주는 걸음이 여유가 많고 직전 경주 기대면서 약간 이제 주행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던 상황에서 안쪽 선행 갔었던 이제 3번 마필과 코너까지 약간의 경합성 플레이가 됐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여유를 발휘했던 그 모습을 보고 이번 경주까지 다음 경주까지는 이 마필을 좀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기 때문에 굿댄서를 높게 평가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자리 계속 좋은 모습을 펼쳐주고 있는 2번 라운파워, 5번 대지 챔프의 스피드, 그리고 8번과 닥터 썬더까지 모두 생각하는 바와 보는 시각 자체가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병철 MC의 모든 분석을 강하게 응원하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8번 닥터 썬더를 다만 저는 이번 경주 중심마로 판단하는데 잠재력이 우선 매우 좋은 말로 정말 좋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한 늑발 후에도 결국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번 경주 앞둔 훈련, 출발 훈련에서도 양호한 모습 보여준 만큼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 잠재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5번 대지 챔프, 3번 굿댄서 이 두 마리의 앞선에서의 경쟁력 저 역시 동의하고 있고 저는 복병으로 7번 어록이라는 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걸음은 이미 다 드러난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한 추임력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 이번 경주 앞두고 훈련 모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복병으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MC께 이 7번 어록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시는지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걸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6세 앞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말도 한두 있고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말들의 전력이 워낙에 강합니다. 또한 성장세에 불을 지핀 3세 마들의 전력이 워낙에 세죠. 7번 어록은 향후에 약체급 편성의 느린 흐름 구도를 만난다라면은 복병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이번 경주에서는 힘들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선이 끈끈한 전력, 전개까지 유리하죠. 5번 대지 챔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중거리에 속하는 1600m 레이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현등급 꾸준한 능력을 보이는 말과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신의 능력마 한판 대결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권 전력의 마필들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1600거리로 치러지고 있고 12마리 마필 중에선 반수 이상은 기본 능력을 갖췄어요. 어떻게 중심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후차권에서 압축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도인데 아직까지 보여준 한계를 느껴지지 않고 있는 마필은 한두가 분명하죠. 바로 안쪽에 있는 3번 프리시드가 출전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주행심사부터 주폭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었고 상당히 불리했던 외선에서의 전개를 그 빠른 페이스를 역습을 가하면서 우승을 거뒀고요. 그 이후의 경주들도 계속 좋은 모습을 활약했었죠. 브리더스컵 자체는 워낙 강한 페이스의 흐름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흐름은 잘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경합 속 레이스에서 한 발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내 일반 경주로 돌아왔던 직전의 경주 거의 의도적으로 선행을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가볍게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마지막까지 한계가 없었죠. 거리를 의식해서라도 좀 가볍게 뛰었던 운영에도 저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승급전을 치르지만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상태 우승 마필 3번 프리시드는 여기서도 믿음을 갖고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후차권에서 어떻게 압축을 가져오나가 중요하겠죠. 우선 눈에 띄는 세력은 6번마 비바워크, 외곽에 있는 12번마 스톰골드, 그리고 7번마 태양이 뜬다라는 전력입니다.
6번만 비바 워크란 마필 자체는 아직까지 힘은 조금 아쉽긴 해요. 데뷔전 자체 3위 이후에 직전 1600m 우승 입상 당시에도 마지막 걸음이 여유가 좀 크지는 않아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리를 뛰어가는 스피드 자체나 지세 자체는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도 연투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여보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스톰골드는 의지에 따라서는 외곽에서 충분히 선행도 갈 수 있고 안쪽에 이제 프리시드가 어떻게 운영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완급 조절을 해나갈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죠. 직전 경주가 3척 승급으로 도전을 했던 4등급에서의 경주입니다. 직전에도 상태가 워낙 좋아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행 이후에도 꾸준함을 보였던 전력인 만큼 12번 스톰골드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중간 선위권에서는 가장 무서운 전력이 저는 7번마 태양이 뜬다는 전력이에요. 데뷔전 자체에서 바벨들이 컬링 타임이란 마필들 사이에서 전개가 밀려서 아쉬웠지만 주폭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도민 일보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직전 경주도 나름대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발주가 늦은 이후에 무리한 코너 외선에서의 전개를 펼치고도 근성 있는 탄력을 보인 만큼 힘 자체만큼은 분명한 기본기를 갖췄던 7번마 태양이 뜬다도 이번 편성에서 가치 있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 자체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상대와 흐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갈 수 있는 3번마 프리시드를 강조드리면서 후차권 당일 이 중에서도 압축 그리고 복병마의 가치까지 확실하게 인사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면서 또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 많은데 외곽에 있는 10번 트로피 콜렉터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에 이제 4등급 승급전이었는데 좀 아쉽게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어떤 입상은 실패하긴 했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시종 일간 외곽 전개를 했던 그 심소모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또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1600m 경주에서는 충분히 외곽 게이트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번 경주 앞선에서 전개를 충분히 풀어나올 수 있는 10번 트로피 콜렉터 버티기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10번 트로피 콜렉터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전개 구도가 좀 애매해졌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로피 콜렉터는 33주 이제 권승주 조교사께서도 많이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신의 전력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11월달 2일과 12월 2일의 경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갔던 선행 레이스였잖아요. 직전 경주도 이제 외선에서 이 3선 외곽까지 가담을 하면서 그리고 다시 직선에서 선두까지 나섰습니다. 근데 결국 못 버텨냈어요. 여력감 자체가 거리 첫 도전의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생각보다는 좀 기대 이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결국 이번에도 안쪽 3번 프리시드나 6번 비버와크도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죠. 트래포 킬렉터가 이 두 마필을 넘어서는 전개를 펼친다면 분명히 무리수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흐름을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앞선 2두의 마필을 넘어서는 탄력을 가졌다라고 지금 단정짓기도 상당히 어려운 구도라서 전개도 좀 어려워졌고요. 좀 이번 경주가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니지만 상대에 따라서 전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이번 경주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이 선정하신 요 10경주 추천 마필들 대부분 어느 정도 입상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브리더즈컵 제외하고는 모든 경주에 입상을 3번 프리시드 신의 능력마죠. 여기 6번 비바 워크도 직전에 1600m를 단번에 극복해낸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12번 스톰골드도 기다린 악벽이 어느 정도 완화되며 좋은 능력 보이고 있죠. 자, 굳이 복병 전략 한두 찾아보자면은 4번 화이트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이 말로 1600m 거리에서는 그야말로 숨겨진 진주 같은 말이죠. 최근에 비록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언제라도 이제 스퍼트 타이밍을 얼마만큼 빠르게 가져가느냐 또한 선두 선위권이 약간 무뎌질 때 분명 올려붙일 수 있는 전력이라 평가를 합니다. 자, 백동일 의원, 이 4번 화이트 포인트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화이트 포인트도 이제 1600 거리 자체에서만큼은 기본기는 인정을 합니다. 다소 이제 발주가 매번 좋지를 못해서 늦발하고 나서 좀 조이는 운영을 했을 때 좀 능력이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 하향세가 좀 아쉽죠. 만약에 상대보다 부담 중에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복병의 가치를 논해보겠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번 편성에서 최근 부진이 되고 있는 1번과 동방불패하고 4번 화이트 포인트가 이번 편성은 레이팅이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화이트 포인트로서는 2점을 가져가기 상당히 좀 힘든 경기라 판단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보는 마필 판단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한두 더 여쭤보겠습니다. 1번 동방불패 있잖아요. 자, 1600m를 선행 강공 작전으로 11월 18일 날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자, 직전 경기는 1번 게이트 배정받았습니다만 의지가 없었다고 봐요. 뭐 앞에 나서지 못했고. 이번에 마방 이적 이후 첫 출전이긴 합니다만 1번 게이트 코스 2점에 조인공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요 1번 이 동방불패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서 버텨낼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쉽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의지가 적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어도 초반에 이제 매끄럽게 못 나왔어도 내측부터 계속 가담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직선 구간에서 뭐 직전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했던 편성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구도인데도 너무나도 열악감이 좀 크진 않았고 1600m라면 더욱더 부담이 크죠. 혼자 시원하게 도망갈 수 있는 스피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프리시드라든가 바깥쪽 비바워크 나머지 마필들도 선두권에 가세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 높아진 부진과 최근 하향된 컨디션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동방불패를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부산 10경주는요. 그야말로 상승세의 3세 마필이죠. 자, 올해도 일치월장할 능력마 3번 프리시드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도전권들 혼전 레이스인데 변수가 많은 1600m 레이스고요. 하지만 백동일위원이 명확하게 해결해드린다고 합니다. 불안한 인기만 삭제 처리하고 되는 능력마로 엄선 추천드릴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10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레이스 1800m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2등급 무대에서 강한 상대 구도 속에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는 전력들의 마필이 이번에 얼마만큼 변화를 보일지 또한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이 말은 이번에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단순한 구두 편성이긴 합니다만 은근히 까다롭고 도전권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다수가 눈에 띄는 접전 레이스인데요. 자, 이 부분 모두 정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 분석 경주 부산 11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7번 흐뭇이라는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직전 2000m 경주에서 초반부터 4코너까지 내내 심한 경합을 펼치고 결국엔 막판에 무뎌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직전에도 훈련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경주 앞두고는 더욱 좋아졌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 말이 그동안 뛰어왔던 경주, 앞선에서 경합이 없는 경주에서만큼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편성, 앞선이 단촐한 편성 맞나 경합 없을 가능성 매우 높은 편성까지 만났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가장 편성 만난 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8번 에이스의 선물입니다. 최근 확실히 컨디션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7번 흐뭇과 함께 출전했는데 그 당시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7번 흐뭇이 굉장히 심한 경합을 펼칠 때 이 8번 에이스의 선물은 앞선을 보내주고 차분한 선취입 전개로 결국엔 흐뭇을 넘어가는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여전히 뭐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직전에 약간 전개 이점이 있었다고 해도 다시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6번 유영망치도 도전이 가능한데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앞선에 못 붙고 선취입 전개를 시도했는데 그래도 늦추입을 했지만 힘은 매우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초반 스피드도 사실 나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앞선에 가담해서 경험 없는 편성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는 말로 역시나 말씀드리고 싶고 외곽에 있는 9번 바운드 코리아가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는 늦발을 해버렸습니다. 늦발하면서 경주를 완전히 망쳤는데 정상 출발이라면 이번 편성 컨디션도 올라온 만큼 선입 전개까지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 만큼 도전 가능한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컨디션 올라왔고 경험 없는 편성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준 7번 흐뭇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단출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도 거의 일치해요. 보는 4두는 비슷한데 이제 그 순위 자체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6번 유영망치가 편성 찬스를 너무 잘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요. 뭐 작년 4월이었죠. 18년 4월부터 9월까지 휴양 다녀오고 나서 계속 좋은 모습을 활약해주고 있는데다가 12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랐던 페이스예요. 마스터 윈에 뭐 캐치 나인에 뭐 여러 두의 빠른 마필들이 있으니까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고전을 했는데 저 정도였습니다. 직전은 아예 흐름에 밀렸던 운영을 감안을 하면 매번 57의 부진 때문에 고민을 했던 뉴욕망치가 이번 경주에서 정말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훈련을 해준 만큼 상대 약해진 이번 구도는 어떤 식으로든 이기권 내 입상은 저는 확신이 좀 갖고 좀 도전해보고 싶고요. 8번마 에이스의 선물은 안말치고는 근성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좋죠. 이제는 뭐 따라가는 전개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 잡고 있는 만큼 저기서 높게 평가를 하고 7번마 후뭇 설명 잘해주셨고 뭐 9번 바운드 코리아도 외곽 가담 능력은 충분히 스피드 자체는 월등하다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어요. 7번 후뭇 같은 경우가 물론 편성을 잘 만나서 저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있지만 후뭇 같은 경우는 아예 레이스를 장악을 했을 때 좀 많이 띄워주는 전력이잖아요. 저는 따라갔을 때 가능성은 보였지만 그 가능성 위에는 크게 매력은 좀 못 느꼈던 전력이라서 더군다나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4번은 오섬돌이라는 마필이 무조건적으로 스피드맨에서는 선행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후뭇을 중심 마필보다는 후차권에서의 이제 도전권 세력을 좀 분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편성에서 좀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네, 저 역시 백돌 의원께서 중심마로 강조해주신 6번 뉴욕망치의 가능성 저 역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6번 뉴욕망치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가장 컨디션이 올라온 말로 훈련 컨디션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됐던 말이 7번 흐뭇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 평가했고 7번 흐뭇은 선행을 나섰을 때도 좋은 모습 보여준 적이 있지만 선입전개로도 굉장히 직선에서 뒷심을 발휘한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 더군다나 뭐 4번 오섬돌 같은 경우는 아직 지구력이 전혀 검증 안 된 말인 만큼 6번 뉴욕망치, 7번 흐뭇 굉장히 단촐한 앞선 편성을 만난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는 중심마로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개 자체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좀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도 후뭇 자체는 좀 응원해보고 싶은 조건을 만났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네요. 한 마리만 더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4두는 다 똑같으니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은 그 외권의 마필로 판단했을 때는 승급전 치르는 3번 로얄하트밖에 좀 눈에 띄질 않아서 저는 이 마필이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결국에는 과거부터 1800m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했었고 저는 이제 휴양 이후 계속 마필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될 텐데 안 계속 능력을 보여주질 못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다가 최근에 이제 함께 타이밍을 좀 같이 호흡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한탄스러웠던 마필이기도 한데요. 뭐 2착 승급으로 도전을 하지만 거리 부담 없고 감량 조건 좋고 전개 조건까지 안쪽에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 이 마필만 가장 좀 무섭다고 평가를 해요. 최상기 의원님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좀 궁금한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 로얄하트는 최근에 계속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직전 경주도 좋은 모습 보여준 것도 맞고 다만 이 말이 승급전에 강한 상대를 만났다라는 게 저는 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말이 앞선에서 지금 2등급의 말들과 바로 경합하면서 어떤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말로 판단 안 하고 결국엔 보내주고 추입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서두 언급을 드렸듯이 경합이 없는 편성으로 지금 우선 구도를 읽고 있는 만큼 3번 로얄하트가 분명히 잠재력과 늘어난 거리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어쨌든 추입 전개를 했을 때 이 앞선의 말들을 잡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위 등급 경주는 최근에 어떤 편성에서 뛰었는가 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최근 경주에서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좀 아쉬움을 남긴 말, 이길 수 없는 말과의 결전에서 최근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는데요. 자, 8번 에이스의 선물은 직전 경주는 콜옵더 가드의 블루 플래그 편성에 3착을 했고 그 전 경주는 월드데이의 우사인너트 편성이었어요. 당시 4착을 했죠. 최근에 두 번의 편성 강도를 봤을 때 최근 두 번이 워낙에 센 말들과 뛰었고요. 이번에 8번 에이스의 선물은 최근에 보다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는 거죠. 특히나 8번 이 에이스의 선물은 직전 경주에 외곽 게이트 후미 3코너에서 외측 전개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4코너에서 다시 전개가 밀렸어요. 그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필들이 힘쓰는 포인트 구간을 2번 이상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그 말이 8번 에이스의 선물입니다. 자, 6번 뉴욕망치 레이팅 79예요. 2착 승급이죠. 부담 중량은 57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의지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뭐 4번 오섬돌이 빠른 말로 이제 보이지만 어찌됐든 6번 이 뉴욕망치는 초반 전개에서 선두 선입권에서 유력의 전개 응수가 가능합니다.
청담도끼와 같은 부마 투어의 안웬 서브의 자마죠. 자, 6번 뉴욕망치. 그리고 8번 뛰면서 4번이나 입상했습니다. 보여줄 건 더 있습니다. 6번 뉴욕망치가 되겠고요. 7번 흐뭇도 직전에 또한 최근에 편성 자체가 강했고 직전에는 외곽 무리한 전개 속에 장거리 2000m 무너졌지만 이번에 적정 1800m 편성에 초반 전개에서 무리 없이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하죠. 7번 흐뭇 편성 혹이 만난 듯 하고요. 여기 2번 파크맨이 있습니다. 자, 역시 승급 이후에 이렇다 할 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직전에 2번 파크맨은요. 역시 뭐 최강 선두의 우사인 너트 편성 상대도 강했고 두터운 선두 흐름에 훔이 쳐져서 자리를 못 잡았어요. 초반에 당시 막판에 이제 느지막한 스퍼트로 끝걸음에 여러 번 남긴 말인데 자, 이번 경주는 뭐 발빠른 선행마가 뭐 4번 5섬돌인데 약하죠. 넷째 게이트 배정에 초반에 힘 한 배 잘된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겠고 막판 한 발 싸움이라면 2번 파크맨도 절대 뒤처지지가 않는 말로 보입니다. 자, 최성진 의원 2번 파크맨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번 파크맨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분명히 컨디션 매우 좋은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추임력은 좋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빠른 타임을 가져갔을 땐 좀 사코너에서 또 사코너 이후 결승주로 해서 좀 힘을 덜 쓰는 모습도 그동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엔 또 이 말도 추입 전개를 해야 되는데 앞서 백동 의원이 언급해 주신 3번 로열아트처럼 이 말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엔 이 전개의 어떤 추입형 전개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이번 편성 경합 없는 경주로 저는 예측하는 만큼 앞선 선의권에 있는 이 말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 파크맨이 착순권 정도 이상을 기록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부산 11경주 1800m 레이스는요. 자, 전개가 한결 유리해졌고 거리를 내렸죠. 바로 7번 흐뭇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 라스트 경주는 그야말로 대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당일 전광판도 상당히 어지럽게 형성이 될 듯하고요. 자, 그야말로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레이스고 능력 우위의 마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것이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과연 앞선의 마필 중에서는 어떤 말이 가능하고 취입 능력 좋은 말들은 이번에 어떠한 전개변으로 기대치가 있는지 어려운 경주죠. 12경주는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 경마 마지막 경주 백동일이 맡았습니다. 저 12마리 편성 3등급. 편성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핸디캐퍼들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3등급을 가장 어렵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복형의 성장세의 마필들과 현등급 부진, 더군다나 앞말 부진한 마필들께서 온통 섞어놓은 모습이라서 이것은 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필을 좋게 판단하는지 전기를 얼마나 잘 읽어내는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9번 쿨민트를 좀 더 높게 좀 평가를 했어요. 11월 30일 때 이제 당시 파워터치가 안쪽에서 말이 뒤집어지는 전도 낙마되는 그런 운 속에서 좀 우승을 거뒀지만 직전의 경주를 통해서 콜민트는 그때의 열역감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줬습니다. 콜민트란 마필 자체는 모래를 좀 덜 맞고 뛰는 것이 유리하죠. 아예 선행을 나서버린다던가 모래를 안 맞는 외선의 전개가 유리한데 정우주 기수와 이제 호흡을 다시 한번 맞춰주는 구도이긴 합니다만 안쪽에서 선행을 강하게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은 한 2, 3도밖에 없어요. 분명히 콜민트는 이번에도 원하는 자리 선점만 해준다라면 탄력 자체에서 아직까지 한계를 느껴지지 않는 만큼 이번 경주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기대치는 안쪽 1번 패션오브 마린이라는 마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최근의 모습이 아쉽죠. 정말 마필 자체가 뒤집어졌다 할 정도로 열역감 자체가 좋은 모습으로 뭐 선행을 가던 선입을 가던 불렸던 외곽에서의 늦은 타이밍을 가져가던 좋은 모습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태도 떨어지고 근육통의 여파, 뭐 직전의 경주는 겨우 버텨내긴 했지만 아직까지 파행기도 조금 보여주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하지만 기본 능력 자체 10주 동안
충분히 마필을 씌워주면서 이번에 마필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인커스라면 아예 도망을 나서거나 선행과 바로 옆에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패셔너블 마린은 잠재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대 전개를 만났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7번마 슈퍼스트리란 마필이 직전 안검 열창 때문에 출전 제외가 됐었는데 휴양 이후에 계속 구절이 좋아지면서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빠른 선입가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승급이 고전하고 있는 4번마 스마트 댄서란 마필 자체가 1200거리까지는 안말치고는 근성이 상당히 뛰어났던 전력이에요. 승급하고 나서부터는 레이스 장악할 수 없는 상대들을 만나다 보니까 직전에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선택하면서 한번 힘을 써봤던 모습인데 탄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앞선에서 조금만 틈이 생긴다라면 자리 선점 자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는 4번 스마트 댄서는 전개상의 모습에서 이번 연에 가장 가치 있게 좀 노림수를 갖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구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최근에 우승 자체가 우연이 아닌 마필이죠. 쿨민트는 여전히 상태와 전개가 좋아진 만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타 마필 당의 상태까지 포함된 최선의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돌위원의 집중 분석 경주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편성은 백돌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워낙 혼전 편성이니만큼 좀 의견 차이가 생기는 그런 편성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9번 쿨민트의 뚜렷한 성장세, 앞선에서의 어떤 경쟁력, 여전히 양호한 훈련 모습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견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번 응립여수란 말도 이번 경주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번 편성 자체가 좀 선행형 말들이 좀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경합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으로 판단하는 만큼 3등급에서도 얼마든지 편성만 만난다면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12번 응립여수 추임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성을 만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번 캡틴 가이 같은 경우도 좀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직전 경주는 어쨌든 최근에 컨디션 난조 속에서 더군다나 무리하게 앞선 선입권에 좀 가담을 하면서 경합성 어떤 전개를 하고 마지막엔 전개까지 외곽으로 꼬이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래에 대한 예민성 때문에 어떤 앞선 전개를 선호했지 꼭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말은 아니었고 모래 안 맞으면 추임력도 발휘했던 만큼 이번 편성에서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가장 중심마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11번 황금거탑이라는 말입니다. 대상 경주 출전 등 좀 강행군을 펼치다가 굉장히 지친 모습이 역력했던 말입니다. 컨디셔닝 매우 좀 다운된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직전 경주 이후에 반등된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훈련 모습, 회복세 완연한 모습이고 또 이번 편성 앞서 언급드렸듯이 앞선에서 경합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그런 편성인 만큼 기본 능력이 있는 11번 황금거탑 편성까지 만났기 때문에 추임력 발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좀 보는 시각 자체도 완벽하게 좀 다르다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저는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까지 심한 영합은 좀 일어나기 좀 힘들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마필들 자체도 지금 1400 거리 경험이 다 풍부한 마필들은 거의 없습니다.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분명히 생긴다면 의도적으로 그 마필과 싸우기 위해서 덤빌 이유는 없다고 저는 평가를 했어요. 뭐 3번마 천년의 태양이 선행을 고집하는 이유 자체는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고 나가버린다면 패셔너블 마린도 비비지 않고 따라갈 거라 평가를 했고 그럼 저는 선두 선입에서 경주 운영이 끝난다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쿨민트의 이제 최근 성장세를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최성긴 위원님께서는 아예 앞선이 다퉈서 무너진다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황금거탑을 높게 평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선두권에서의 이제 역량을 좀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황금거탑을 저는 절대로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2경주는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 구도고요. 앞선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추임마에게 관심을 갖느냐 이 경주를 바라보는 그 시각 차이에 따라서 이 분석각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선행은 안쪽에 1번 이 패셔너블 마린, 2번 유성 스피드, 3번 이 천년의 태양, 여기다 5번 썬더돔이 있죠. 과연 이 4두의 선행마 중에서는 어떤 말이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한 9번 쿨민트가 눈에 띕니다. 선행 아닌 조건에서 외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최근에 1300m 레이스 모조리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안쪽에 1번, 2번, 3번, 5번의 선행마들 보내놓고 외선에서 모래를 덜 맞고 또한 선입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선입작전이 가능해 보이고 승급전에 2km 감량 혜택까지 받는 것을 보면은 9번 쿨민트가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높은 마필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12번 융림여수가 역시 1400m는 강점을 지닌 말이죠. 출발은 어느 정도 직선권이 길기 때문에 초반 전개는 어차피 처지겠습니다만 뒷선에서 막판에 충분히 올려붙일 말로 12번 융림여수 최근 싸웠던 상대보다는 약해진 편성 호기 속에 12번 융림여수의 선전 기대치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여기 4번 스마트댄서는 직전 야간 경마 타이밍에 제어성 후미 전개 모래 맞고 처지고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죠. 당시는 앞선이 강했던 1200m 레이스였고 하지만 4번 스마트댄서는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충분히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말로 4번 스마트댄서 재차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여기에 3번 천년의 태양이 비록 최근에 선행 무리한 전개로 무너진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태 말들보다는 이제 모래 들맞으려는 의지가 강력하기에 요 3번 천년의 태양이 어쨌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공산이 큽니다. 직전에 줄어든 거리 1400m 요 3번 천년의 태양 백동일위원 선행 1승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추위권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보니까 선행권을 좀 눈을 볼 수밖에 없어요. 뭐 11번 황금거탑과 읍림여수를 비교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읍림여수 쪽이 지금 떼어왔던 편성이 좀 강했기 때문에 좀 높게 평가를 했고요. 3번 천년의 태양은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 됩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1번 패셔너블 마린도 지금 사실상 2착 승급이에요. 2착 승급에서 1400을 떼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무리한 선행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고 2번 유성 스피드가 최근 발주가 안 좋다 할지라도 뭐 선행을 나갔을 수는 있는 마필인데 저 앞말이 2번 편성에서 무리한 선행을 나간다는 것도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렇다면 3번 천년의 태양이 의지적으로 선행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행말을 고집을 한다면 3번 천년의 강을 저도 꼽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직전 1600 무리한 선행으로 좀 무너지긴 했지만 1300 이상 거리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라는 걸 저 역시도 알고 있어서 당일 상태만 나쁘지 않다면 3번 천년의 태양의 선행 강공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읽어줄 필요가 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최성준 의원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선행마들 중에서는 한 마리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 이 편성 구도로 보고 있는데 주말에 또 금요일 날 남부지방에도 비 소식도 있다고 그러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기온이 따뜻한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죠. 야간 경마 타이밍에 앞선을 지배할 수 있는 선행마. 최성준 의원, 요 12경주에서 그래도 선행마 높게 평가하는 마필 어떤 마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두마번에 제가 선행형 말 9번 쿨민트를 포함을 시켰던 이유가 9번 쿨민트가 그래도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훈련 모습, 성장세 확연하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는 만큼 9번 쿨민트를 이번 편성에서 그래도 가장 앞선에서는 경쟁력 있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행은 나가기 어려워 보이는데 여타의 뭐 다른 선행마 정말 선행 나갈 수 있는 말 중에서는 기대치 있는 말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번 패션 오브 마린이라는 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 그 초반에 그 발주 자체가 가끔 이렇게 삐끗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안에 갇히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을 해서 좀 능력은 믿지만 전개상의 어떤 불안 요소가 매우 큰 말로 판단하는데 만약에 1번 패션 오브 마린이 경합 없이 선행을 초반에 밀고 나가는 데만 성공한다면 가장 앞선에서 경쟁력 높이 발휘할 수 있는 말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산 12경주가 그만큼 상당히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저희 3인의 전문위원이 좀 더 심층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부산 라스트 12경주는요. 선입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수가 가능한 9번 쿨민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 전 마지막 금요 경마 해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 부산 경마가 정말 어렵게 진행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정말 두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복병마의 선전이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휴장 전 마지막 금요 부산 경마도 그런 흐름은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매경주 복병 전략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죠. 매경주 영양가 높은 복병마를 잘 찾아내고도 조합 미스로 아쉬움을 남기는 게 실전 경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서말의 구슬을 잘 깨우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